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 아이고, 적천수천리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이게 지금 반국장이에요. 뭐, 반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순국에서 반국인데요. 여기 지금 모자, 멸자, 반국이라는 것은 반대로 국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순국에서 반국, 그 다음에 다음번이 합국이 나와요. 합국장이요. 근데 이제 이 반국장에서 이게 참 모자, 멸자, 관두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관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점, 관두. 이거 보세요. 머리에 관계돼서 이거는 중요한 점이죠. 중요한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자 멸자에서는. 그럼 모자 멸자는 그건 뭐냐면 엄마의 자애로움이 자식을 망친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마보이죠. 옛날에 무슨 소리가 있었을까요? 예, 치맛바람. 요즘 뭐 치맛바람보다 더 하겠죠. 옛날에는 자식을요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지만 요즘은 태워 다니면서 가르치죠. 엄마가 학원 앞에 가서 차를 딱 있어요. 옛날에는 참 여자들 운전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 치마 속에 있다고 해서 치맛바람이었는데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마보이가 오히려 낫겠죠. 마마보이, 마마보이. 엄마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못 벗어나는 아이. 이게 모자예요. 그러나 엄마의 자애로움은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고 엄마의 모성은 끝이 없죠. 예,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죠. 그것이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좀 자식 사랑이 좀 덜하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식이 관성이고요. 엄마는 자식이 식상이라 그래요. 예, 식상이라. 내가 배설하는 물건이니까 좋아하는데, 남자는 자식을 나한테 껄끄러운 상대가 돼요. 그래서 관성이죠. 그래서 육친론에서도 맞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특히 자식을 사랑한다? 좀 그래요. 좀 아버지는. 물론 잘 되기는 바라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애정 표현을 안 하죠. 다 큰 자식한테는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다 큰 자식이라도 그 애정 표현을 하는데도 자연스럽죠. 그 이유, 내가 10개월 동안 너를 뱃속에다 넣고 키웠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자애로움이 지나치면 멸자, 자식이 멸하게 된다. 관두이라고 해서 관두는 중요한 점, 관건이에요. 관건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건하죠. 그러나 얘네들은 관두이에서 머리 관계가 다르다. 머리 관계에 관두하면 중요한 점입니다. 중요한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임시주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임시와 했습니다. 저 원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관두이에 대해서요. 모자 멸자 지리는 무엇인고 하니 더불어 요거 굴레 신생, 이 신생이라고 했지만 인군이 생하는 게 신하가 생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요. 신하의 도움입니다. 재성이에요. 재성. 신하의 도움을 인군이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뜻은 상사 거의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거 비슷할 사자를 썼으니까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번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세구지 자세히 살펴보면 고르게 균시 인왕 인왕한 건 맞다. 인수가 왕한 건 맞지만 기관두이자 그 중요한 점은 다르다. 다를 이자잖아요. 관두이 한다. 그 이유 굴레신생은 첫 번째 했죠. 굴레신생이요. 재성을 용신으로 하죠. 국중의 인수가 비록 왕하더라도 주중에서는 재성이 유기해요. 그러니까 재극인을 해서 인성을 극해서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일주여한테 보면
재성이지만 인성이 왕해서 일주한테 부담이 돼요. 왕한 건 항상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일주한테. 예. 비겁도 왕하면 나한테 부담이 돼요. 예. 그것이 비겁이 왕해서 일주가 왕하면요, 걔는 덕고다이에요. 혼자 어떻게든지 해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왕한 사람은요, 힘이 빠집니다. 마마보이와 똑같아요. 예, 그럼 좀 오히려 무력하고 게을러지예요. 예. 가히 재성을 써서 파인, 인성을 깨트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멸자는 그렇지 않다. 이 모자멸자는, 예, 엄마의 자애로움에 의해서 자식이 망한다는 것은 종유, 비록 있기는 있어요. 재성이 있지만 무기,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거기를 못한다는 거죠. 미가, 그래서 가히 재성으로서 파인, 인성을 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얻는 건 순모지성, 예, 엄마의 성질을 순하게 따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엄마의 성질을 따르면 굴레신생이 아니라, 뭐예요? 성질을 따른다. 엄마의 성질을 따른다? 마마보이겠죠. 뭐. 그러니까 마마보예요. 조기자야. 그래야만이 그 자식의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에서 거듭해서 비거문으로 흘러야 돼요. 왜? 일주가 따라야 되니까요. 비거문으로 흐르니 이거 서모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거의라고 해서 부사가 됩니다. 거의 서자입니다. 모자, 엄마의 자유로움이 자안, 자식이 편안함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렇게 비거문으로 흐르면요. 일견, 재성이나 식상지류를 만나면 영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거역하는 거예요. 영모지성에서 무생육지, 생하려는, 생에서, 생육, 기르려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없다. 야단만 치고요. 그래서 재구라고 해서 재앙과 허물이 피를 반드시 불면이 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중부정 아니고 단부정,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성과 허물은 반드시 면할 수 없다라고 딱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굴레신생과 모자멸자의 차이는, 굴레신생은 재성을 써서, 용신을 재성을 써서 인근을 도와서 인성을 깨는 것이고요. 부담이 되니까 깨는 것이고요. 이 모자멸자는 모자멸자예요. 자애를 자체와 자식 자체 차이는 큽니다. 같은 자래도. 모자멸자는 엄마의 성질을 따르는 겁니다. 마마보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였어요? 굴레신생. 그리고 뭐였나요? 굴레신생. 굴레신생. 그 다음에 깜빡하네요. 식상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식상을 쓰는 사죠. 이게 아이고 제가 순간적으로 좀 깜빡하네요. 이게 아는 고모. 설천기한다. 아는 고모 설천기한다.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멸자는 뭐예요? 엄마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요. 식상을 써서, 이거야말로 식상을 쓰는 거니까 곧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죠. 인성국에서도 식상을 써서 하지만 7살이 많을 땐 식상을 써서 또 그 대신 일주에 그 유분해야 돼요. 제살태가도 제살격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살을 제하는 식상운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강하면 식상으로 쓸 수 있고요. 인수격에 또 철살격도 쓸 수 있어요. 럭커격도 또 식상 쓰고요. 그래서 식상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는 아는 구모가 되죠. 그 이유 여자를 위주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굴레신생 빼고요. 그래서 이건 정관격이죠. 정관은 뭐예요? 편관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식상을 쓰는 거예요. 여기 목을 용신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아는 구모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굴레신생, 그 다음에 아는 구모, 그 다음에 모자멸자가 됩니다. 야, 자, 사례명제를 볼까요? 예, 자, 봅시다. 이건 인수격이에요. 엄마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정화일주예요. 1월에 태어나 인명 몇몇몇 간목이 있죠. 수생목을 하죠. 이게 곡직격으로 푼다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되긴 돼요. 그러나 인수가 강해서라면 곡직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종왕격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곡직격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일주가 간목이나 을목이 돼야 곡직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차전은 속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살인상생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살인상생이란 뭐냐면요, 요렇게 살인상생이에요. 요게 살이잖아요. 요게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했다라고 해서 뭐 좋은가요? 더 나쁘죠. 뭐 인수가 강한데 인수를 더 살리는 이 살은 더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신강살천하다. 그렇죠. 살은 기운도 없어요. 금수운의 명리쌍수. 금수운에 명리가 쌍수할 것 같지만 이라고 해야 돼요. 알지 못함이 여기 있으니까. 굳이 알지 못함이라. 개수지기는, 개수의 기운은 진기 간목으로 모두 간목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소리예요. 지질은 또 인묘진이죠. 목국이에요. 그래서 목다 화식한다. 예, 목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자멸자다. 초원에 개축임자, 이거 이제 비거분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목극화하니 형상파모했다라고 해서, 이거 그렇게 형상파모했다라는 것은 용신을 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신을.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임자 개축은 뭘까요? 예, 관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나쁠 거 아닌데, 목이 채니까요. 목, 수, 목, 화. 화가 용신 같으면 이 수는 안 좋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화를 용신으로 잡으면, 그런데 목을 용신으로 잡을 땐 수도 괜찮았는데요. 예, 생목극한이 형상파모됐다. 신의 경술, 신유 무신까지 토생 금왕하니 촉범, 목의 왕신을 건드리니 좋은 게 하나도 없겠죠. 이건 금운은 안 좋습니다. 확실하게 전패 이상, 넘어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무전신지, 내 몸 하나 땅에 의지할 곳도 없었다. 땅덩어리 하나 없었던 거예요. 시로 이 때문에 육순 이전에는 무사 일사무상 하나도 60이 다 돼서도 이루어진 거 없었는데, 정묘운의 조기이론 참 60 넘어서 육순대운에 요즘 같으면 참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육순까지 살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육순 넘기고서 이렇게 운이 좋아졌다는 건 순모지성, 엄마의 성질을 따라서 있다. 그러니까 비거분으로 흘러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득제후 기회를 얻어서 또 60 넘어서 취첩 만화까지 얻어갖고 생양자 후아들을 얻었다. 끝 배우고 20년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은 80까지 사는 거죠. 발제수만 수직 구순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환갑 넘어서 발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례명제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발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도 아주 길게 적어 놓으셨어요. 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그러네요. 사주 자체가 묘하게 생겼다. 지지로 인묘진 목방을 인겼어요. 양간목. 목답 하시는 분명해요. 오다멸지한 형국이죠. 철저는 정묘운의 조기 이런 모순 순모시성 같다. 기회를 얻었다. 이 명절을 느끼는 의미는 운이 있는 곳에는 명이 따른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무게중심이라는 오행청으로 검정할 필요도 없죠. 금토 용조를 구했었는데 금은 부재하고요. 토화 용조를 구하니 시제 진중 무토는 유기군에 이를 상하는 화가 정화가 있고 해서 화를 용신으로 했네요.
종합격입니다. 종합격. 종합격이면 수목화인데요. 화오행을 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오행은 별로 안 좋았겠죠. 네, 참 이게 수오행은 그냥 무난히 지나갈 거예요. 그 이유 일간 화를 극하려고 수운이 들어오면요 양옆에 목이 막아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일자무성을 했겠죠. 호성자를 보내고. 그러나 금운은 안 좋습니다. 이 사주는 왕한 기운을 극하는 금운은 좋지 않습니다. 네, 369. 뭐 볼까요? 네. 저 화가 용신이니까요. 이렇게 안 좋죠. 금운도 안 좋습니다. 이혼이나 돼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이 색깔을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운이 정미병호 이 20년이 좋은 겁니다. 이 신유는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건데요. 이 운도 수운도 안 좋긴 한데요. 저 양옆에 있는 이 간목이 정화를 끄지를 못합니다. 일주가 용신이라는 소리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되면 격국론으로 얘기하면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인데 인수격에서 비겁을 용신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격국론에서 있을까요? 인수가 인수격에서요? 없겠죠. 그리고 인성이 강해서 일주가 오히려 무력해졌으므로 이 무력함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비겁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중환론에서 중요한 임철저 주장하는 중환격이 되었으며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 같은 인성이 와한 사주의 주인을 보고서 당신 게으르지 하면 어느 정도는 통변이 된다. 이에 사례명조 372번까지 오자멸자로 격국론을 모두 인수격에 해당한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인수격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주가 참 웃기는 사주인데요. 보시죠. 이걸 한번 쓰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술, 병진, 신축, 무술. 그래서 토체입니다. 완벽하게 화생 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금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일주가. 제가 써서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디다 쓸까요? 여긴 읽겠습니다. 신금생어 기춘. 예, 진월에 태어났어요. 사주개토. 모두 토예요. 병화 간성은요. 예, 원신 설진. 예, 저 병화는 인수가 강해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토중 금매하죠. 신축이라고 해서 토중 금매합니다. 모자멸자. 엄마가 모다멸자. 엄마가 많아서 자식이 멸한 사주다라고 했습니다. 무술, 병진, 신축, 무술. 신금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입니다. 초운에 화토운으로 하니까 형상파모다라고 해서 화토운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금을 용신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탕언무전. 이걸 털어지고 하는 것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해서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무전 남는 게 없어요. 일견 경신, 이제 경신대원을 해서 조기 일원, 수모지성, 그래서 사순대원부터요, 기미대원까지는 어려웠겠죠. 예. 득제, 대득, 제우, 큰 기회를 얻었어요. 급신유, 공합 진축해서 연납출사라고 해갖고 돈을 내고서 배설기로 나갔네요. 임수론에 토우득지해서 규원악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요. 직업을 잃었다라는 것은 연납해서 출세한 것을 내놓고
물러난 것이죠. 예. 기원악직 당했어요. 잘못을 저질렀고요. 예. 토중 금매죠. 모자멸지한 사주예요. 종조행은 그러면서 용신이 되고 철저님이 예상한 일주 신금이 용시다. 철저님 설명 중 임수룬의 토 득지에서 기원악직한 것은 토오행의 왕해져서가 아니라 천간을 함께 온 임수가 재성으로 철저님 주에 설명했듯이 일견, 재성과 식상을 보면 안 되죠. 영모지성이 일어나서 무생육지기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재앙과 허물이 반드시 면할 수가 없다라는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수가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그래요. 370번을 볼까요? 아, 70번으로 나왔네요. 이 이운이 최고 좋은 운이에요. 임술경우는 안 좋죠. 이 신금이 용신이니까요. 그렇게 되네요. 자, 오늘은 사례명조 2개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사례명조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멸자 2개 했습니다. 다음번에 준비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